자, 그러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들의 과정을 좀 여러분들 봐야 되겠어요. 자, 여기 보면 이 5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쉽다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자, 맨 처음에 뭘 하냐면 문제인식이에요. 문제인식.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정보 탐색.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들이 있느냐, 대체안들이 있느냐. 그걸 찾아봐야 돼요. 세 번째는 그 찾은 대체안들을 서로 비교, 평가를 해줘야죠. 그리고 네 번째가 그중에서 가장 나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 우리가 의사결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평가를 해요. 아까 평가란 말했죠. 어떤 행동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 문제인식은 다른 말은 욕구의 인식이에요. 욕구에 인지하는 것이죠.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기 현재 상태와 뭘 비교하냐 하면 바람직한 상태를 비교해요. 아까 얘기했던 토익. 현재 나의 토익이 몇 점이에요? 뭐 500이다. 그럼 뭐 이게 나의 현재 상태죠. 내가 원하는 목표가 몇 점이에요? 900점이다. 그것이 바로 뭐야? 차이를 인식하면 내가 뭐 하겠다?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인식, 욕구의 인식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에 적용할 때 바람 상태를 바로 뭐가 되냐 하면 나의 꿈, 목표, 비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돼요? 꿈과 목표,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아까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마음의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헤치고 나간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그 문제가 뭐야?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가. 토익 900점 맞는 것이 나에게 중요한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까? 토익 900점 맞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가요? 나는 영어 공부를 언제 시작했냐면 대학 3학년 때 시작했어요. 왜 시작했냐면 통역 장교 시험 보기 위해서. 저는 ROTC를 했는데 통역 장교 시험 보려고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매우 중요하죠. 왜? 매주마다 외박 나오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표를 정해야 열심히 공부한다는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 딸이 뭐라 그랬어요? 공부 5분 더 열심히 하면 뭐가 바뀐다? 한편 이런 목표를 여러분들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유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요. 이유를. 그렇죠? 이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야? 그것이 나에게 뭐야?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절히 그걸 내가 원하느냐. 그 여자와 결혼하는 거를 진짜 원하느냐. 내 생명을 포기하는 걸 원하느냐. 그런 얘기죠.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없으면 그렇죠? 내가 열심히 안 한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간절히 가지도록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대체안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그렇죠? 내가 어떤 기업을 갈 것인지. 그런 기업들을 찾아야 되죠. 내가 토익 공부를 어떤 학원을 가야 될 것인지. 또는 내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이런 대안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안들 찾았으면 뭐예요? 뭘 또 찾아야 돼요? 어떤 것이 좋은지 평가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자, 뭐 가격, 품질, 서비스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이런 기준들을 찾아야 되죠. 그러면 그 대안들이 아까 기준들에 대해서 수준들이 어떠한지, 가격은 얼마고, 품질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이 정보 탐색입니다. 그런데 대체안을 이렇게 찾을 때 무슨 사고가 더 필요하냐 하면 수평적 사고라는 것이 있어요. 나중에 이따 우리가 또 볼 거예요. 수평적 사고는 어떤 게 좋은 거냐면 창의성. 여러분들 현재 또 뭐가 더 중요하냐 하면 창의성을 많이 요구를 해요. 기업에서. 어떤 문제 해결할 때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창의성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찾은 정보 대안들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안을 깊이 있게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요. 그걸 뭐라 하냐면 수직적 사고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대안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것이 한 대안에 대해서. 그것이 이 수직적 사고입니다. 수평 사고는 뭐냐 하면 밑에 있는 깊이 우리가 석유를 파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깊이 파들어가죠. 있는지. 석유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또 파야죠. 유전을. 그러니까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 찾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수평적 사고예요. 또 다른 방법 없는지,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 그게 수평적 사고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체안에서 이제 평가할 때 뭐 어떤 사고 방식 가지고 여러분들 평가가 좋냐 하면 뭐야? 아까 얘기했던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이런 대안을 평가를 좋아요.
나는 할 수 없다는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대안에 대해서 플러스 그 대안의 장점이 무엇인지 또는 뭐야? 대안의 단점이 뭐야? 마이너스가 무엇인지 또는 인터레스팅, 흥미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적어서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대안을 평가할 때는 연관된 결정, 뭐야? 지금의 결정이 미래의 결정에 뭐예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결혼이 뭐야? 다른 거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생각하면서 현재 결정, 미래 결정 한꺼번에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것이 세 번째 대안의 평가입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아까 의사결정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선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뭘 선택해야 돼요? 가장 나은 대체안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나중에 중매를 한다면 이 세 장 중에서 사진 보고 세 장 중에 누굴 선택해야 돼요? 가장 나은, 그렇죠?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사결정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나은 비교해서 가장 나은 걸 선택하도록 그런 것을 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선택 후에 우리 항상 행동을 하게 돼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후회란 거예요. 후회. 또는 잘했다. 선택을 참 잘했다. 내가 결혼 참 잘했다. 이 남자하고 사귀기 참 잘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선택 후 우리가 환희, 기쁨이라는 말을 표현을 해요. 근데 후회는 뭐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사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럼 뭐야?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뭐야? 후회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뭘 해야 됩니까? 기쁨이 있어야죠. 내 선택 참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내가 선택한 대안에 대해서 뭡니까? 만족하거나 뭐가 있어요? 불만족할 수 있습니다. 만족은 뭐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뭡니까? 써보니까 성과가 어때요? 더 같거나 좋은 것을 의미해요. 좋은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불만족은 뭡니까? 내 기대했던 것보다 뭡니까? 성과가 못 미치는 거예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하는 것이 바로 불만족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TV라는 데 보면 어떤 말 나옵니까? 소비자는 뭐예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다. 그걸 뭐라 그래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다. 그걸 뭐라 합니까? 텔레비에서 뭐라 그러죠? 대만족이 아니라 고객 감동.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도에 보면 뭐야? 장사는 뭐 하는 겁니까?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감동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족을 줘야 되겠고, 그러니까 기쁨, 환희를 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 5가지 단계를 우리가 거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의사결정을 여러분들이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정조현 회장님 사고방식을 보면서 자, 노동자 숙소에서 어떻게 빈대에 물리지 않고 잘 수 있는가? 잘 수 있을까? 여러분들 빈대 본 적 있어요? 빈대 본 적 있어요? 빈대? 저희는 빈대 분내 막 그런 표현을 하죠. 옛날에 빈대가 참 많았습니다. 빈대는 납작해요. 피 빨아먹어요. 사람의. 그래가지고 이 정재현님이 노동자 숙소 일을 할 때 그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빈대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어떤 아이디어를 썼냐 하면 이 상다리를 어디다 놨냐 하면 이 그릇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내 다리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빈대가 물러오다가 물수가 어떻게 해요? 빠져서 죽겠죠.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어요. 처음에 정재현님이 잠을 편하게 자기 위해서. 편하게 자다가 갑자기 또 뭐야? 빈대가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빈대가 머리를 썼습니까? 빈대가 머리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빈대도 머리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재현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빈대만도 못한 놈아. 머리 안 쓰는 사람 보고. 빈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타고 올라갔어요. 타고 올라가가지고 쭉 올라가서 어때요? 천장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어요. 빈대도 머리를 쓰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빈대도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근데 뭐야? 그래서 정재현이 어떻게 했어요? 일단 아이디어를 냈죠. 상다리에다가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간 해서 여기서 뭐야? 큰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 사람은 머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지금 머리 쓰는 얘기했어요? 지금 하게. 그렇죠?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 안 쓰면 굳어져요. 그렇죠? 치매 예방법이 뭡니까? 머리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 정재현이 이렇게 사고방식 배웠고. 자, 그래서 여기 봅시다. 겨울철에 부산 유엔군 묘지를 파랗게 단장해달라. 그래서 유엔 묘지, 그렇죠, 부산에. 그때 겨울인데 겨울에 이 잔디를 해가지고 파랗게 달라는 거예요. 이 주문을 받고선 정재현님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파랗게, 여러분들 이 묘지 가보죠. 군인 묘지나 가보면 지금 우리 중앙국도 잔디가 파랗게 좋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책 읽어보면. 해결책을 지금은 다 봤죠. 그러니까 쉬워요. 그렇지만 맨 처음에 이런 주문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랬더니 정재현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어요? 어떤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냈죠? 보리를 심었어요. 보리밥 여러분들 먹습니까? 보리밥. 자, 보리는 언제 자라죠? 그죠? 언제 심어요? 겨울에 파랗게 자라가지고 봄에 우리가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에 어때요? 보리는 파랗다 그런 얘기죠. 잔디도 파랗죠. 보리도 파래요. 자, 보리를 심었어요. 그럼 어때요? 파라니까 잔디하고 보리가 어때요? 차이가 없죠. 왜? 목적은 달성했죠. 파랗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 겨울에 잔디를 어디서 구해? 그렇죠? 파란 보리를 갖다 심었다. 생각이 또 다른 뭐가 없을까? 유연하게 바뀌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안에 보면 사례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지금 주는 거예요. 소양강 댐을 시멘트 댐으로 그대로 건립할 것인가? 여러분들 소양강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소양강? 소양강 천연 어디 있는지 알아요? 소양강 천연? 어디입니까? 강원도, 화천. 저는 이제 춘천에서 근무를 했어요. 화천에서 근무를 했어요. 군대 생활을. 거기 보면 소양강 댐이 멋있어요.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거기다 이제 댐을 건설하는 거죠. 다무시 댐을 건설하는데 일본의 이제 여기 전문가들, 학자들을 이제 데리고 오고 우리나라 국내 학자들 해가지고 어떤 댐으로 만들리라고 제안했냐면 시멘트 댐으로 만들기로 작정을 했어요.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정재현 회장님 그때 딱 현장을 보니까 거기에 뭐가 많아요? 자갈, 모래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왜 시멘트 돈이 많이 들어가죠? 자가 이런 걸 여기에 있는 자가 이런 걸 많이 이용하면 돈을 줄 수 있고 더 튼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사력댐, 이 자갈 이 댐으로 바꾸자고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뭡니까? 그 당시에 거기 뭐 이 관료들, 학자들, 뭐 일본 전문가 다 뭐야? 아니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이 뭘 아느냐 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꿋꿋하게 이거를 밀고 나갔어요. 그때 이 이제 밑에 있는 관료들이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더니 박정희 대통령은 군인 출신이죠. 군대에서 뭐 주특기인지 알아요? 병가가 뭔지 압니까? 포병이에요. 포병. 포를 쐈을 때 시멘트 댐이 무너지게 더 쉬운지 아니면 사력댐, 자갈댐이 무너지게 더 쉬운지 어떤 게 더 무너지기 쉬워요? 시멘트 댐이 당연히. 그러니까 뭐야? 뭘로 바꿨어요? 사력댐, 자갈댐으로 바꾼 거예요. 나중에 일본 학자들이 가서 뭐래요? 정정의 머리를 숙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현재 새로운 이 건축 방식은 사력댐이라는 것이죠. 더 튼튼하고. 근데 본인은 뭐야? 뭐만 공부했어요? 시멘트 댐만 공부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로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꿋꿋하게 이런 다른 방법 찾기 때문에 이것이 된 거라는 얘기죠. 자, 맨 밑에 한국의 상한 능력과 잠재력 자체에 의문이 많아 곤란하군요. AMP 애플도 롱바텀 회장이 이 정재영이 아까 조선업 진출하려고 돈을 빌려려고 갔는데 이분이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같은 이런 질문에 답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정조 회장이라면 그 당시에 가서 뭐야? 잠재력 여러분들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돈 빌릴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난간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죠. 자, 그때 정재현 의원님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옛날 500원짜리를 보여줬어요. 옛날 500원짜리. 옛날 500원짜리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거북선이 그려져 있어요. 거북선. 옛날 500원. 거북선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앞에 MB 성공시대 보면 아마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500원짜리 거기 없지만 500원짜리에 거북선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뭐야? 정준영이 거북선을 500원짜리에 보여줬어요.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민족이 뭐야? 창의성 있는 민족이다. 그러나 지금 거기서 개발이 못했기 때문이지 지금 뭐야? 그걸 개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로마 토지가 그걸 보고 아 좋다 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죠. 자, 회장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 은행 부총재를 소개시켰어요. 이 사람이. 자, 이 사람이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 로마 대장이 이 사람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 영국에 가가지고 이제 돈을 빌린 거예요. 가서 이 사람이 거북선을 어떻게 알았죠? 이순신 장군을 알았나요? 거북선 얘기했으면 뭐 거북선을 알아야 통하는 거죠. 거북선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알고 있었어요. 1905년인가요? 거기 영국의 1907년이에요. 이 영국의 해군 사관생도들이 일본을 방문했어요.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의 유명한 그때 해군 제도국은 도고 제독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도고 제독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영국의 넬슨 제독과 당신과 한국의 이순신 장군을 비교한다면 누가 가장 뛰어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도고 제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국의 넬슨 제독과 나를 비교할 수 있지만 이순신 장군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미국, 영국 사람들 누구를 알고 있어요?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창의적인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개발이 안 됐다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능력이 다 있어요. You can do it. 그걸 뭐예요?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빌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어땠습니까? 이 정주 회장이 우리는 능력도 없고요. 돈도 없어요. 그렇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돈 빌려줬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뭘 빌렸어요? 거북선을 보면서 우리 증거가 있다. 이걸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통해서 이 개척적인 그런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죠. 그때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수평적 사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수평 사고를 가질 수 있느냐? 이 수평 사고는 에드워드 D. 보더라는 사람에 의해서 제안이 되었어요. 여러분 책도 나와 있습니다. 수평적 사고 방식. 에드워드 D. 보더에 의해서 나왔고요. 예를 본다면 솔로몬의 선택. 여러분들 TV 프로도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지만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여기서 인용이 되고 있어요. 옛날부터 나왔던 사고 방식이에요. 자,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어떤 여자 둘이 아기 하나를 가지고 와서 자기 아기라고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 여자가 자다가 애를 이렇게 깔려가지고 아기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아기를 데리고 자기 아기를 주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친엄마는 내 아기인데 한 아기를 가지고 두 엄마가 생긴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에 아파가지고 이거를 판결해 달라. 누구 아기인지 하고 이야기한 것이죠. 자, 여러분들 솔로몬 왕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어떻게 판결하겠어요? 이 아기 하나를 놓고 누구 엄마인지 가려줘야죠. 지금 같은 쉽죠. 뭐 하면 돼요? DNA 테스트는 좀 쉽죠. 근데 그 당시는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DNA 테스트를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솔로몬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아기를 반으로 나눠라. 그래서 반을 나눠서 뭐예요? 반은 두 엄마한테 나눠줘라. 왜? 서로 주장하니까.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자, 근데 이게 무슨 판결이에요? 그게 무슨 판결입니까? 친엄마는 어떻게 하는 거나요? 자기 아기가 죽는 걸 원치 않죠. 근데 자기 아기가 아닌 사람은 어때요? 뭐 애가 죽으나 사나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 엄마가 친엄마가 아닌 사람은 뭐래요? 반으로 나눠 주십시오. 친엄마 어떻게 해요?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 얘기를. 누가 친엄마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저 사람이 주십시오 하는 거 친엄마죠. 자, 어떻게 판결한 거예요? 아기를 살려드리는 게 목적이죠. 근데 거꾸로 어떻게 했어요? 죽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거기에 반대적인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수평적 사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정주 회장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수평적 사고를 실천한 분이다. 그런 사고를 가지신 분이다. 유연하게. 하나에 붙잡지 않고 또 다른 방법 없을까?
그게 그분의 성공한 비결이다 저는 본다는 얘기죠. 자, 봅시다. 여러분들 개콘 콘서트 그 사람들이 그 일요일 날 개콘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끝나자마자 뭐예요? 아이디어 회의를 하죠. 아이디어. 이걸 모으기 위해서 회의를 열심히 해요. 자, 그래서 김병만의 달인. 그렇죠? 저 사람은 남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아요. 남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아내 전화가 왔어요. 옆에 누구야? 남자 소리 들으니까 그 남자 누구야? 그렇죠? 금방 불신을 하죠. 뭐가 나옵니까? 신뢰하는 것 같으면서도 거꾸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아이디어 역전이죠. 이게 스피드 사고라는 것이죠. 거기에 전부 나와. 자, 황현희 PD의 소비자고 봐라. 다 그렇죠. 여기서도 반대의 모습을 항상 보여줘요. 그 유민상 씨가 어때요? 유민상 씨가 일본 사람이라는 그런 소문이 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유민상? 그렇죠. 상자 올려가지고 그렇죠. 일본 사람처럼 발음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다른 식의 표현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유머도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여학생들이 어떤 남자를 좋아합니까? 우리 여학생 어떤 남자 좋아해요? 유머 있는 남자가 첫 번째예요. 유머 있는 남자가. 자, 몸 좋고 얼굴 잘생긴 남자가 아니라 꽃남이 아니라 유머 있는 남자가 첫 번째예요. 유머 있는 남자. 자, 유머를 가지고 있는 남자들 어떻게 해야 돼요? 뭘 가져야 돼요? 수평적 사고,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복수학단도 여기 이 아이디어 너무 많이 한다는 얘기죠. 자, 윤생진의 아이디어 만들 아까 이야기했죠. 이분도 이 아이디어 만들기로 이분은 아까 얘기했죠. 고조사원에 입사했지만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예요? 상무이사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도 올라가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백할리 GE 인터내셔널 사장님이 한국에 때 왔는데 제안역에 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한국경제신문에 여러분들 그 경제신문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의 창의력을 성장에 집중시켜야 한다. 자,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은 어떤 모습이에요? 일만 하는 여러분들 사람들 원하지 않습니다. 뭘 원해요? 여러분들 기업 안에서 창의력 있는 인재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창의력을 키워야 되죠. 창의력을 키우는 방법이 바로 뭐라고요? 수평적 사고예요. 수평적 사고.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표선생 여러분들 알았으니까 이제 예를 보겠습니다. 자, 테스트. 여러분들 얼마나 머리가 유연한지, 굳어있지 않고 유연한지. 자, 첫 번째 문제. 자, 종이 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102 빼기 1 이꼴 99가 되도록 하나의 숫자만 옮겨서 만들어 보세요. 102 빼기 1에서 99가 되도록 하나만 옮겨보세요. 자, 한번 해보세요. 하나만 해보세요. 하나만. 자, 이거는 무한도전에 나왔던 문제죠. 무한도전. 그래서 창의성 테스트 나왔던 문제예요. 자, 102 빼기 1, 99. 자, 나왔습니까? 끄떡끄떡 안 나온 사람도 있고. 안 나온 사람은 아직 머리가 굳은 사람이에요. 나왔나요? 어떻게 하면 돼요? 102 빼기 1, 99가 되도록. 자, 아는 사람 어떻게 하면 돼요? 에? 하나 옮겨서 어떻게? 아, 그렇게 부를까? 당연히 같지 않지. 문제가 뭐야? 같도록 만들라. 당연히 안 같아요. 그러니까 같게 만들려면 그 중에 하나의 숫자만 옮기면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2를 옮기면 돼요. 어디로? 1자리에? 2를 1자리에 옮겨요? 그럼 99가 안 되죠. 그렇죠. 뭐야? 2를 10의 제곱. 근데 10의 제곱하고 빼기라면 100 빼기 1이 되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꼭 1을 옆으로 옮기려고 그러죠. 옆으로. 위로 올리면 돼요. 그것이 수평적 사고예요. 다른 방법. 자, 밑에 이어진 4개의 직선으로, 그러니까 직선이 이어져야 돼.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이어져서 요 9개의 점을 다 연결시켜 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점을 3개 해가지고 정각형을 만들어서 사각형을 만들어서 전부 다 연결해 보세요.
자, 지금 연필까지 한번 해보세요. 연필까지 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자, 저쪽에 다 합니까? 자, 우리 학생들 연필 가지고 종이에다가 자, 한번 해보세요. 됩니까? 돼요? 했어요? 어떻게 알았어? 처음부터 알았어? 아니, 어떻게 알았냐고. 아, 옛날에 봤다고? 아. 자, 되나요? 자, 뭐, 저도 처음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관계없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지금 여기 나왔어요. 뭐야? 이거를 여기서부터 어때요? 위로 올라가요, 위로. 그다음에 이거 내려옵니다, 이렇게. 다시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어디까지 넘어가야 돼요? 위에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럼 4개의 직선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얻는 교훈이 뭡니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는 뭐야? 뚫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난 할 수 없다. 그런 고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A, B, 알약 2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3개씩 3일치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루치를 먹고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섞였어요. 그래서 2알씩 남았죠. 그러니까 4개가 남은 거예요. 어떤 건지 모르고. 그런데 약을 안 먹거나 잘못 먹으면 죽어요. 어떻게 이틀치를 먹고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A, B, 2알씩 4알이 남았는데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A 하나, B 하나 이렇게씩 먹어야 되는데 매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먹을 수 있고 살 수가 있습니까? A 하나, B 하나씩. 이틀간. 어떻게? 자, 딴 생각했어요? 딴 사람들은? 자, 정답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4알을 뭐 합니까? 반씩 잘라서 반씩 먹으면 돼요. 그렇죠? 반씩 자르면 뭐야? 먹으면 하여튼 간에 A 2알, A 하나, B 하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붙잡았어요? 그냥 그대로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 자른다는 생각을 못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슨 사고예요? 수평적 사고다. 그런 얘기. 알고 보면 쉽죠? 근데 처음에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자, 조약돌 이야기 하나 더 해보죠. 어떤 나쁜 고령업자가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으니까 뭐라 그랬냐면 그 돈 대신 거기 이쁜 딸을 줘라. 그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조건을 썼냐면 까만 돌 하나하고 하얀 돌 하나 주머니에 집어넣고 까만 돌이 나오면 내가 그 딸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고리대업자가. 그래서 주머니에다가 이 고리대업자가 까만 돌, 하얀 돌 하나씩 넣어야 되는데 까만 돌 2개를 집어넣었어요. 나쁜 사람이. 근데 그거를 딸이 봤어요. 어떻게 이 딸이 이 곤란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걸 고리대업자가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까만 돌과 하얀 돌이 있는데 하나씩 있는데 까만 돌이 나오면 그 남자한테 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본인의 문제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까만 돌이 나오면 팔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을 먹어? 돌이 뭐 떡인가? 어떻게 됩니까? 자, 그 딸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 꺼냈는데 꺼내면 바로 뭐예요 그게? 검은 돌이죠. 검은 돌 2개가 들어있으니까 이 돌을 멀리 던져버렸어요. 아유 잘못했습니다 하고 던져버렸어요. 뭐라요? 아유 그럼 안에 있는 돌을 보죠. 안에 있는 돌은 뭐예요? 까만 돌이죠. 꺼내면 무슨 돌이 해야 돼요? 자, 꺼낸 돌은 뭐가 돼야 돼 그러면? 흰 돌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꼭 꺼낸 돌만 보려고 하는데 뭐야? 거꾸로 뭡니까? 안에 있는 돌을 보자. 그런 얘기.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뭐야? 수평적 사고다. 그런 얘기.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맨 밑에 하루 일정을 늦추는 것으로 하시죠. 하루 일정을 좀 늦추시죠. 하루 더 머물고 가시죠. 누가 한 말입니까? 하루 더 머물고 가시죠.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이죠? 잘 몰라요? 하루 더 머물고 가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답했냐면 이 말을 듣고 우리들은 이 밑에 있는 사람 힘이 세가지고 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요. 누가 한 말입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누가 이 말을 했어요? 하루 더 머물고 가시죠? 김정일이 했어요. 김정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평양 방문했을 때 하루 더 머물고 가시죠? 여러분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했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야 돼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리 밑에 있는 사람이 힘이 세서 못 갑니다. 그랬더니 김정일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대통령이 결정도 못해. 어떻게.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어떻게 답을 해야 진짜 멋있는 대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멋있는 대답입니까? 어떻게 해요? 좋습니다. 내가 하루 머물고 가겠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돼요? 김정일이 서울에서 하룻밤 같이 내려갑시다. 그러면 김정일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가지 서울에? 진짜 왔으면 어떻게 돼요? 영웅된 거죠. 그렇죠? 서울에. 원래 하던 약속이잖아요. 서울에 오겠다는 게.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야? 누구한테 넘기는 그 공을? 김정일한테 넘기는 거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담대하게 오픈 마인드로 그 조건을 수용했고 다시 카운터 제안을 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저는 더 머무르지 못해요. 왜? 밑에 있는 힘이 세가지고. 그렇죠? 좀 듣기가 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정조의 정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수평적 사고를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안들을 찾아보자.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질문을 받고 어때요? 금방 답이 나오기가 쉽지 않았겠죠?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여러분들 해줘야 돼. 항상요. 자, 그럼 마지막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게 좋느냐? 수평사고를 여러분들 하려면 원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에서 벗어나라? 지배적 아이디어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바로 뭐냐면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아까 윤생진 씨도 뭐라 그랬냐면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 고정관념을 타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그 찾는 노력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배적 아이디어 사고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다양한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다양한 관점. 좁은 사고를 보지 말고 요것만 보지 말고 또 다른 방법 없는지 새롭게 보라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죠. 유머도 그렇고 새로운 방법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하나가 안 되면 또 다른 뭐 없을까? 항상 새로 생각하는 방법.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안을 찾는. 자, 세 번째는 아까 수직적 사고는 밑으로 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경직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뭐야? 이런 틀에서 탈피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탈피를. 그래서 수평 사고로 대안들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사고를 해야 돼요? 찾은 대안을 가지고 깊이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뭘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돼요? 수평적 사고와 수직적 사고를 병행해야 돼요. 그렇지만 맨 처음에 뭘 해야 됩니까? 수평적 사고를 통해서 대안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직적 사고를 가지고 그거를 깊이 분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창의성과 논리성, 그걸 두 가지를 같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평적 사고와 수직적 사고를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뭘 활용하라? 뭘 활용해요? 우연한 기회를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들, 페니실린. 어떻게 개발했죠? 페니실린을? 연구하던 사람이 뭐야? 푸른 곰팡이가 우연히 들어온 거예요. 그걸 발견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연 속에. 여러분들 그래서 이 백신, 그러니까 BCG 그 백신을 개발할 때 우연히 뭘 발견했냐 하면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소아마비 그런 우두에 그런 백신에 그런 병에 안 걸리는지 봤더니 누가 안 걸렸냐 하면 젖지 않은 여자들은 그러니까 안 걸렸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왜 안 걸렸는지 찾아본 것이죠. 거기가 우연한 발견을 통해서 찾은 거예요. 자, 이 우연한 발견은 누구한테 옵니까? 준비 안 하는 사람한테는 오지 않아요. 누구한테 옵니까? 준비하는 사람에게, 노력하는 사람에게 온다. 그런 얘기죠. 자, 만유인력 법칙. 누가 발명했죠? 누구예요? 뉴턴이죠. 뉴턴이 왜 어떻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그럽니까? 발견했다고? 어떻게 발견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사과가 떨어진 것을 보고 그랬죠. 뭐 그게 맞는지 맞는지 모르지만 사과가 떨어진 것을 보고 뭐야?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사과가 떨어진 것을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인가요? 많은 사람이 뭐야?
떨어진 것을 보았죠. 누구만 발견했어요? 뉴턴만. 왜? 뉴턴은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했다는 것이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이다. 성공한 경주원이 아니지만 성공한 CEO가 되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이 했던 것처럼 의사결정 방식, 그렇죠? 그런 의사결정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스마트한 현명한 선택, 의사결정을 해야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남을 배려하는, 그렇죠? 그럼 마케팅 사고. 또 뭘 겸비해야 돼요? 유연한 사고. 그게 바로 뭐랬습니까? 수평적 사고죠. 부문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죠? 전체를 보는 눈. 그런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어떤 거 하나에 붙잡지 말고 전체를 보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아까 중간에 노래 하나 했죠. 송대관 신지에 뭐가 있었습니까? 쨍하고 뭐 하는 날? 여러분들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렇죠? 오늘 첫 시간 여러분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한 학기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자, 수고했습니다.